2019년 11월 28일 북한이 또다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올해만 13번째입니다. 북한이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는 직경 600mm 세계 최대 규모로 실제로 연발 능력까지 갖춘다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기존 북한 방사포의 최대 구경은 300mm였고 10월에는 400mm로 추정되는 유견장 방사포가 발사되었고 이번에 공개된 방사포는 600mm로 솔직히 방사포보다는 전형적인 탄도미사일 궤적까지 보여졌습니다. 특히 기존 북한의 방사포는 200에서 300mm로 유도 장비가 없었지만 현재 400에서 600mm로 커졌고 GPS 수신기와 조종 날개를 탑재해 방사포가 아니라 미사일처럼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과연 얼마나 위협적일까요? 한국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공격에 대해 대응 전략은 있을까요? 새로운 북한의 위협이 발생하면 한국은 위원회가 소집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존 무기체계나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해서 대응해야 하는지 결정하게 되는데, 즉 긴급 소요나 직도입으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소요 제기를 거쳐 예산 편성 후 시간을 두고 획득하거나 합니다. 특히 고도를 낮추면 한반도 전체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사현장으로 이동식 차량에서 30초 간격으로 발사하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방어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또한 초대형 방사포가 실전 배치된다면 KN-23 핵탄두 탑재 단거리 탄도탄과 함께 한국에 대한 새로운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 대응이나 관련 기사들을 보면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에 대한 군과 정부의 방어 전략 수립에 관한 내용과 정보는 전혀 없고 대부분 발사 의도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시 한미일 협력관계 시험용이다. 전투 저격성 검토 목적이다. 미국에 대한 압박용이다. 북한의 공격 능력 과시용이다. 물론 발사 의도를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 차원의 대응 전략 수립이 먼저입니다. 즉 군과 정부는 북한의 의도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먼저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첫째, 전략 개념으로 신형 방사포의 사용 계획에 대한 고민. 둘째, 운용 전략으로 신형 방사포의 목표물에 대한 고민. 셋째, 신형 방사포의 능력에 대한 연구와 대응에 대한 고민. 또한 신형 초대형 방사포의 표적 우선순위에 대한 세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즉 인구 밀집지역, 발전시설, 통신망, 산업지역 등 대가치 표적용인지 아니면 군의 미사일 부대, 비행장, 해군 또는 잠수함 기지, 군부대 등 군사 표적용인지 어디에 표적 우선순위를 두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니면 한국에 대한 선제 공격용인지 보복용인지. 마지막으로 신형 방사포에 대한 한국군 요격 능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발사 의도에만 집중해서 발표하는 군과 정부 차원의 답변 내용과 기사를 보면 답답하죠. 발사 의도를 알면 북한의 신형 초대형 방사포 위협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북한이 대가치 표적용으로 운용한다고 판단되면 인구 밀집지역, 발전시설, 통신망, 산업지역 등에 대한 보호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군사 표적용으로 운영한다고 판단되면 군이 이를 보호할 수단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올해만 13번의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정부와 군은 생활탐구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고민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번 방사포뿐만 아니라 북한이 보유한 탄도탄에 대한 요격 가능한 자산과 추가 필요한 자산 확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조기 탐지와 위협에 대한 선제 타격 등의 한국이 단독으로 작전이 가능한 것인지 한미일 공조하에 가능한지 논의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먼저 맞고 시작하는 것보다 사전에 발사 정보를 확인할 수단을 확보해야 하고 유사시 선제 타격 계획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하죠. 한일, 한중, 한미, 남북이 가진 문제 등 향후 동북아의 지정학